안녕하십니까, 문플란TV입니다. 오리발을 내미는 식의 문재인의 국정운영 행태가 국민적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성 인사로 검찰과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추미애 시대의 검경 갈등을 사과하면서 국민 염려시키는 갈등은 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은 자신의 청와대 참모까지 패싱하고 검찰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 인사로 추미애 시대로 회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불과 얼마 전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외면하는 오리발을 내미는 식의 국정운영 행태의 다름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박범계가 올린 검찰 간부 인사안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사실을 모르고 결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변명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려면 박범계가 직접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거나 이광철을 통해 인사안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한 검찰 간부 인사안을 전자결재로 올렸을 리가 만무합니다. 문재인은 서류가 올라온 만큼 당연히 민정수석과 논의가 됐는지 확인했을 것이고 신현수 수석의 제청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와 이견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라온 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안에 결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박범계와 신현수 수석 간에 조율이 된 사안인 줄 알았다는 청와대를 앞세운 문재인의 해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안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게 청와대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민정수석은 장관이 올린 인사안에 대해 제청에 동의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답니다. 문재인에게 보고된 이번 검찰 간부 인사안엔 이 같은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신 수석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인했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경로했다는 문재인이 신년 초 행한 발언과는 정반대의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백운규 영장이 기각된 직후 직접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 사안에 대해 맹비난하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힌 점으로 보아 문재인의 경로소는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니 백운규 영장 청구가 들어가고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가까이 다가오자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정치적인 대응을 한 것이고 그때그때 다른 이중적인 처신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박범계가 조만간 월성 원전을 수사 중에 있는 대전지검의 상급 기관인 대전고검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가 느닷없이 대전고검을 방문하는 것은 문재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정수석 사표 제출 사태를 통해 청와대 내부 조직이 콩가루 양상이란 정황도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 간부 인사안이 박범계와 신현수 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인사안이 문재인에게 보고되고 발표됐다고 청와대 스스로가 시인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중요한 인사 참모인 민정수석이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 시인한 충격적인 발언이고 청와대 결재 라인이 풍비박살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결재가 나는 과정에서 박범계가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고 신현수의 지휘를 받는 이광철과 직접 연락하며 인사 제청 과정을 진행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경유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니 패싱이 아니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박범계가 신현수를 건너뛰고 신현수 아래의 이광철과 접촉하며 인사안을 처리했다는 것을 청와대가 스스로 시인한 발언입니다. 청와대뿐만 아니고 여권 자체가 콩가루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이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가 그것입니다. 본인들이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국가수사기관을 따로 만드는 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같이 현재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열린민주당의 최강호 의원 등이 설 연휴 직전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운하는 울산 선거 공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용민은 김학의 불법 출금 연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최강욱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마음에 안 드는 국가기관은 없애거나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기관 하나를 뚝딱 만들겠다는 것으로 국가 조직을 콩가루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법무부가 뒤집은 것으로 임기 말을 맞은 현 정권의 콩가루식 국정 운영 행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임명한 지 한 달 반 된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리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사의 표명 이유가 친문 강경파들의 중수청 설치, 추미애식 검찰 인사, 특별감찰관제 도입,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건의했지만 다 거부한 데 대해 반기를 든 것이어서 문재인으로선 치명적입니다. 문재인은 취임 후에 특별감찰관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해놓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경질시키고 국민에게 했던 검찰 관련한 발언들이 그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립서비스였음이 드러났고, 여기에 문 정권의 코로나 백신 무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먹구름이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어 4월 보선을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과 문 정권이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선에서 패배하면 문 정권의 레임덕이 곧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